압력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단순 도뇨를 심플하게 아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짜라라짜짜자 단순 도뇨 관, 단순 도뇨 카테타입니다. 흔히 단순 도뇨 해주세요 라고도 하지만 넬라톤 해주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라텍스, 넬라톤, 카테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넬라톤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보통 이 단순 도뇨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정보들이 있어요. 익스파이어 데이트 언제까지 쓸 수 있고 사이즈가 얼마인지, 보통 여성 같은 경우에는 6번, 7번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샵 7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이게 7번 카테터입니다. 유치도뇨가는 프렌치, FR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단위가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겼는데 이건 언제 사용하냐? 방광에 소변이 찼는데 수의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잘 나오지 않거나 그럴 때 이 일회성 또는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빨대처럼 꽂아서 일회성으로 소변을 배출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전신 마취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오셔서 아직 마취가 잘 풀리지 않아서 스스로 소변을 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배는 빵빵하고 소변은 보고 싶은데 잘 안 봐져요 라고 했을 때 필요시 단순 도뇨관을 통해서 일회성으로 소변을 빼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소변 보고 나면 방광 안에 책마다 조금 양이 틀리긴 하지만 50에서 100cc 미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그거보다 더 많이 남아 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요량이라고 하죠. 레지듀얼 볼륨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소변을 보세요 한 다음에 남아 있는 것들을 단순 도뇨관을 꽂아서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해볼 세 번째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환자가 열이 나거나 이랬을 때 소변 균 배양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중간요 검사나 이럴 때랑 다르게 무균적으로 소변을 받아야 해요. 그럴 때 환자분한테 이 단순 도뇨관을 통해서 컬처 균 배양 검사용 소변을 무균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은요. 단순 도뇨관 세트는 기관마다 임상 세팅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안에 있는 구성품이나 이런 것들 다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칙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무균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 프로세스가 된 세트를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익스파이어 데이트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무균적인 세트라는 걸 확인을 하고 이 세트를 무균적으로 풀 때는 나한테서부터 먼 쪽, 그리고 위에 있는 부분, 그리고 왼쪽,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펴시면 되고요. 가장자리 2.5cm는 다 오염이라고 간주하고 이 센터 부분에만 무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디스포자블 키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가야 될까요? 도뇨를 하려면 회음부를 소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소독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클로르헥시딘을 준비했고요. 클로르헥시딘 볼, 이동 섭자로 무균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종지에 담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담으시고요. 그 다음에 꺼즈도 무균적으로 꺼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지금 종지가 2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종지가 실은 하나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꺼즈는 왜 필요하냐면 맨 마지막에 단순 도뇨관 하고 나서 빼면 젤리나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회음부에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닦아주는 용 하나랑, 그리고 또 하나는 종지가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도뇨관 끝에 윤활제를 묻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 종지에다가 젤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골고루 묻혀지지 않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용기에 묻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뚜껑을 닫고요. 자, 소독을 하려고 소독솜을 준비했어요. 소독솜을 준비했고, 그리고 도뇨관 카테타에 윤활제를 바르기 위해서 꺼즈 준비했고요. 자, 그러면 윤활제가 필요하겠네요. 수용성 젤리, 이 윤활제를 통해서 도뇨관 앞을 윤활을 해주시는 건데 이거를 바로 이렇게 짜면 안 되죠. 가장자리는 오염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짜서 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꺼즈 위에다가 젤리를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주인공 누구? 도뇨관. 도뇨관을 열어서 끝을 이렇게
개봉을 하셔서 이렇게 풀으셔도 되지만 카테터가 길기 때문에 오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포장지를 이렇게 살포시 쥔 상태로 안에 있는 카테터 내용물만 이렇게 쏙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균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구멍이 난 소공포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세트 안에 아예 준비된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소공포가 있는 패키지를 따로 열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손에서부터 바깥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제일 가까운 쪽 이렇게 해서 끝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준비물 안에 무균적으로 준비해야 할 준비물들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일단 회음부 소독해야 되니까 소독솜, 그리고 도뇨관 넣어야 되니까 도뇨관, 그리고 도뇨관 끝을 윤활해줄 윤활제, 그리고 나중에 닦아줄 꺼즈, 그리고 무균 영역을 확보해줄 소공포까지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준비가 됐다면 다시 패킹을 할 텐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이제 멸균적으로 더블 2번 패킹하고 이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한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센터로 들어가면 오염이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가장자리와 가장자리가 만나게 이렇게 패킹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무균적으로 도뇨 세트 안에 들어갈 걸 준비를 했고요. 요거를 일단 여기 카트에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요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환자분 덮어줄 혼입을, 그리고 또 소변이나 이런 것들을 튈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엉덩이 아래쪽에 디펜드도 깔아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제 손이 멸균된 손인가요? 제 손은 이 오토클랩에 딱 들어갔다 나온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소독은 하겠지만 우리는 무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멸균 장갑, 청결 장갑 아니고요. 멸균 장갑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손 소독제랑 기본적으로 휴지나 이런 것들 챙기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균적인 소변을 채취하러 가지만 나머지 소변을 이렇게 받아내고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려면 소변기를 가져가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담을 때 일회용 청결 장갑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함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처방에 따른 저희는 뭐 할 거라 그랬죠? 소변을 무균적으로 배양 검사하는 거, 그거를 준비할 거기 때문에 컬처컵 같이 준비해서 환자한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환자한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김현영입니다. 제가 환자분 성함이랑 등록번호를 좀 확인해 드릴게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36님 맞으시고 등록번호 어떻게 되세요? 123456778번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환자분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고요. 환자분 열도 많이 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소변으로 균배양 검사가 처방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 요도에다가 관을 하나 삽입해서 무균적으로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균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항생제나 이런 것들을 처방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변 채취를 같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환자분 커튼을 좀 쳐드려서 사생활을 보호해 드릴게요. 네, 환자분 저희가 이제 소변 채취할 때 여기 덮고 계신 이불이 좀 오염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가져온 혼이불로 교체해 드릴게요. 환자분이 여기 위에 조금 잡아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덮어드리고 아래 이불을 좀 빼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혼이불을 교체해 드렸고요. 그리고 환자분 이게 시술하시다가 밑에 오염이 될 수 있어서 여기 방수포를 좀 엉덩이 밑에 깔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엉덩이 살짝 들어주시면 방수포를 이렇게 깔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수포를 깔아 드렸고요. 환자분 지금 아래 바지 있잖아요. 하의를 벗길 거거든요. 제가 좀 벗겨 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 환희를 일단 좀 내려드렸고, 자, 이제 도뇨를 위해서 체위를 취하실 건데요. 여러분들 도뇨는 어떤 체위죠? 지금 여성 환자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 배횡와이.
노잘 레커멘드 포지션인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고 한 60cm 정도 벌리는 포지션이거든요. 이제 여성일 경우에 그렇고요. 지금 환자분 안전을 위해서 양쪽에 난간이 있는데 사이드 레일이 다 있는 상태인데 환자 간호사 반대쪽은 항상 올라와 있어야 되고 제 쪽은 조금 시술을 위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모형이기 때문에 허벅지가 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배행와의 포지션 관련해서 유치도뇨에서 아주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참조하시고요. 여기에서는 허벅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 자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좀 구부려 주시겠어요? 그리고 다리를 60cm 정도 벌려주세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있는 포들로 허벅지 있는 쪽에 잘 감아주시고 회음부 이외의 부위는 최대한 잘 가려서 최대한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포지션 잡는 거는 유치도뇨에서 꼭 확인하세요. 자, 여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배행와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굳이 남성도 무릎을 굽혀서 다리를 벌릴 필요가 없죠.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앙와이, 그러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만 좀 벌리시게 하신 다음에 세트를 푸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성이고 지금 허벅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환자한테 설명을 하시죠. 어떻게? 제가 지금부터 무균적으로 세트를 풀 건데 다리를 움직이시거나 하면 세트가 오염돼서 다시 준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다리를 벌린 상태로 유지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손을 한번 씻고 무균 세트를 준비를 하는데요. 무균 세트를 필 때는 어떻게 피시면 될까요? 가능하면 아주 가깝게 무균 영역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피실 때도 여기 중앙 라인 맞추시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푸시고 환자분 엉덩이 좀 살짝 들어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좀 살짝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 엉덩이 부분하고 무균 영역이 확실히 확보되도록 실은 여기 이제 허벅지가 있을 거라서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감안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균적인 세트가 준비가 됐고요. 제가 이제 장갑을 착용할 거거든요. 멸균 장갑. 제 손은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멸균 장갑을 착용을 할 겁니다. 착용하기 전에 우리 아까 환자 확인했었고 우리가 지금 단순 도뇨하는 이유가 뭐였죠? 균 배양 검사이기 때문에 균 배양 검사할 수 있는 컬처 컵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손으로 만졌잖아요. 이 겉에가 무균은 아니죠. 그래서 이 안에 센터에 딱 넣으시면 안 되고요. 무균 필드 바깥쪽으로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균 영역 바깥쪽으로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뚜껑은 이렇게 열으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안쪽은 무균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상태에서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손위생을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위생을 하고 제가 장갑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위에서 장갑을 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여기는 무균 영역이기 때문에 장갑은 따로 이렇게 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장갑은 무균적으로 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죠? 네, 커프를 잡으시고 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4개를 커프 안쪽으로 넣으셔서 이렇게 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손이 이제 무균 상태가 되었습니다. 멸균 장갑을 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무균 세트를 이제 제가 만져도 되겠죠? 요거를 장갑을 낀 다음에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할까요? 여기 공포, 환자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무균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멸균 공포를 덮을 건데 여기 이쪽 면은 지금은 멸균 상태이지만 환자한테 닿으면서 이쪽 부분은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손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거 손 보이시죠? 약간 커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고요. 위치를 조정하실 때는 이 가장자리 이미 오염됐죠, 저쪽 면은. 그래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곡반을 가까이에 좀 놓고요. 그리고 아까 준비했던 젤리 있죠? 젤리를 여기 보시면 7프렌치 이렇게 되어 있죠. 7프렌치 이쪽이 소변이 나오는 쪽이에요. 우리 친구들 보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쪽이 아닙니다. 이쪽 반대쪽에 보시면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서 사이드 홀이 있는 이쪽 부분이 삽입되는 부위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한 5cm 정도 이렇게 충분히 윤활제를 묻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여성인 경우에는 한 4-5cm 정도 이렇게 뭐 들어간다.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도뇨관을 넣어서 소변이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되고, 남성인 경우에는 생식기가 외부로 튀어나와서 훨씬 길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긴 길이가 들어가고 윤활제도 좀 더 길게 발라야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5cm이다, 뭐 7cm이다. 여러분들 실제로 자를 대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L튜브 비위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cm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단순도뇨관도 그렇게 표시된 관이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윤활제를 묻힌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들어갈 거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회음부 쪽을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아까 준비했던 클로렉시딘 액과 포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겠습니다. 소독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다? 회음부를 만질 건데 여성 같은 경우에는 대음순, 소음순,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요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하다가 아유 손 풀려서 이렇게 오므려지면 이걸 다시 소독을 해야 돼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뇨관 삽입될 때까지는 요거를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 유지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여기 위쪽이 클리토리스, 그 다음에 요도. 이게 모형이긴 해서 실제랑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클리토리스 밑에 요도가 있고 그 밑에 여기 보이시나요? 바자이나, 질이 있고요. 아이를 낳았나 안 낳았나 뭐 그거에 따라서 사이즈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이 항문입니다, 여러분. 항문을 따라서 뭐요? 칙장, 그쵸? 바자이나, 질을 따라서 자궁, 그 다음에 요도를 따라서 뭐? 방광, 이렇게 되죠.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래에서 위로 닦으면 항문에 있는 균들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왜냐하면 요도가 제일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독을 해볼게요. 한 번에 하나씩 대음순 위에서 아래로 하고, 요거는 바깥쪽에 오염된 거니까 이 센트 안에 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대음순, 그리고 한번 할 때마다 새 거, 그 다음에 소음순 쪽, 반대쪽 소음순 쪽,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요도 이렇게 하시고, 한 번 더, 네, 뭐 필요시에 한 번 더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요 포셉조차도 오염됐다고 가정하니까 여기 놓지 마시고 바깥쪽에 넣으시면 더 좋겠네요. 자, 그리고 실은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 환자분께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환자분 소독할 수 있으니 좀 차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환자분이 깜짝 놀라지 않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관이 들어갈 겁니다. 관이 들어갈 건데, 요거를 뭐 끝에 이제 살짝 이렇게 쥐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차피 소변이 이쪽으로 배출될 거니까 이 곡반에 이렇게 놓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환자분 지금부터 제가 도뇨관을 삽입하겠습니다. 좀 불편감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제가 삽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입으로 좀 호흡하시면서 몸을 이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삽입하겠습니다 하고 삽입을 합니다. 소변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방광 안에 완전히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 2에서 4cm 더 넣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2에서 4cm 더 넣고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리고요. 이제 그러면 이 왼손에 할 일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염됐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실은 저희는 지금 소변을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네, 무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무균적으로 채취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손가락으로 여기 살짝 여기 눌러서 소변이 나오는 거를 바깥에 아까 준비해놨던 여기 이렇게 컬처 컵에다가 소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뭐 30cc 필요한 양을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양은 다 빼주셔도 되겠죠? 빼주셔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변 배양 검사를 위해서 컬처하기 위해서 소량 뽑았지만 뭐 잔뇨량을 측정한다, 남아있는 소변을 다 빼준다라고 했을 때 실은 환자에 따라서 500cc, 1000cc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한꺼번에 그렇게 빼면 환자 몸이 적응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조금 쉬어줬다가 뭐 20분 있다가 다시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 곡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이미 이제 삽입했고 무균적으로 들어갔고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 소변기 있죠, 여러분. 소변기 이걸로 곡반을 이렇게 치우시고, 소변기로 아예 이렇게 갖다 대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나머지 잔뇨들을 다 배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소변을 다 뽑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변이 다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관을 좀 빼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살살살살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관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을 이렇게 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젤리나 뭐 이제 소변이 조금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가져왔던 꺼즈로 깨끗하게 위에서 아래로 잘 닦아드리면 되겠죠? 잘 닦아드린 다음에 공포를 좀 치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소변기 치운 다음에 장갑을 벗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벗으시고 손위생을 한번 하신 다음에 아까 검사를 위해서 나갔던 컬처컵 뚜껑 잘 닫아주시고 이 세트를 얼른 좀 치워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리 원래대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고 편안하게 피시면 됩니다. 아우,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방수포도 좀 빼드릴게요. 방수포도 빼드리고, 그리고 제 환의도 다시 입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먼저 편안하게 해드린 다음에 아까 저희가 검사 나가기 위한 컬처 잘 확인했고 뚜껑 닫아서 두고, 그리고 아까 잔유량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일회용 장갑을 좀 착용하시고, 제가 이제 복반에 담는 거 그리고 이제 소변기에 바로 담는 거 둘 다 보여드렸는데요. 어쨌든 여기 복반에 있는 소변을 이 소변기에다가 이렇게 잘 담으시고, 담으신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 양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네, 지금 400cc 보이시죠? 소변이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변 측정하는 것까지 하고 환자분은 원래대로 이불을 다시 덮어주시면 되겠고요. 환자의 어떤 자세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도뇨에 대한 것들은 유치 도뇨에서 더 자세하게 좀 복잡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단순 도뇨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여기서 잠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단순 도뇨를 해서 환자한테 무균적으로 소변 채취하는 거를 배웠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유치 도뇨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한테서 우리가 무균적으로 소변 채취를 어떻게 할지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치도뇨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환자분을 보시면 이렇게 유치도뇨관이 삽입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도뇨관이 방광 안에 유치된 상태로 벌루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도뇨관 끝으로 소변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 보시면 네, 소변이 굉장히 많이 찼네요. 이렇게 저희가 아월리 시간당 소변이 얼마나 모였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소변을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내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려서 여기 있는 소변을 빼서 검사를 나갈까요? 노노노노노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소변은요, 무균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중간 클램프 있죠? 여기를 잠궈 주시면 돼요. 잠그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이 라인 안에 소변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아진 소변을 뽑으셔서 무균적으로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뽑을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바늘을 삽입해서 소변을 뽑을 건데요. 그냥 뽑지 않고 소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베타딘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알코올 수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드레싱 디스포자블 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소독액을 부어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포비딕 요거 수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처하기 전에 뚜껑을 열어놓고 이 안쪽은 무균적으로 잘 유지시켜 주시고요. 환자 확인하셨다면 환자 바코드, 환자 정보가 있는 거 여기 컬처컵에 붙여주시고 장갑을 끼시고 손소독을 먼저 해주시고요. 장갑을 끼시면 되겠고요. 손소독을 먼저 좀 하시고 장갑을 착용하시면 되겠고 10cc 시린지를 미리 이렇게 좀 오프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갑을 착용하시고 그래서 여기 수압을 통해서 여기 포트 있죠? 여기를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또 이런 알코올 수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알코올 수압으로 똑같이 이렇게 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기관의 지침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cc 시린지 준비하셔서 바늘 조심하시고요. 여기 포트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소변을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변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10cc를 빼신 다음에 이 안쪽으로 무균적으로 그대로 소변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늘을 제가 좀 처리를 하고요. 요거는 뚜껑을 닫아서 검사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잠궈 놓으시면 소변이 안 나가고 계속 방광이 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디클램프 다시 열어주는 거, 그러면 소변이 다시 아래로 쭉 내려가죠. 그래서 요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런 포트가 없다면 여러분 이 윗부분 있잖아요. 이쪽 부분을 소독하셔서 직접 찌르셔도 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제품화되어 있는 걸로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치도뇨관을 활용해서 무균적으로 소변 채취하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진짜 안녕!